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앞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 증액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진보당 전정독 의원님,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님,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 김가원 민달팽 유니온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발언으로 전정독 의원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전정덕입니다. 주거는 누구에게나 삶의 기본이자 전홈입니다. 저는 오늘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재난 수준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신용이 무너지고 가족의 삶까지 파괴되고 이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세 보증 사고액은 2023년 이미 4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국토위가 합의로 증액한 전세 사기 피해 최소 보장 예산인 1,000억 원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 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전세 사기 근절과 직결됩니다. 공공임대가 부족하면 서민은 불안정한 임대 시장으로 내몰리고 그 틈을 전세 사기가 파고듭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정책 확대를 말하지만 실제 공급은 줄었고 올해 증가분도 과거 회계 편성의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기재부가 국토위가 합의해서 증액한 이 증액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결국 전세 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했던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조차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와 서민의 주거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그 책임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임대주택자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집을 넘기는 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촘촘하게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서민의 주거 불안과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국회 앞에서, 그리고 법원 앞에서 몇 년째 절규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로 조금의 예산을 확대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토부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최소 보장 예산은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는 몇몇 악질 사기꾼의 일탈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깡통 전세를 방치한 임대차 제도, 보증제도, 금융제도의 설계 실패가 겹쳐서 만들어낸 구조적인 참사입니다. 국가가 잘못 설계한 제도 때문에 생긴 피해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세 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그 약속과 국가 책임을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소관 부처도 필요성을 인정한 예산을 누구에게도 선출된 적 없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근거로 가로막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급량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나마 국토위가 여야 합의로 0.3만호 2273억 원을 되살려 놓았는데 이것도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최소 보장 예산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대한 반대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국가의 제도 실패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무주택 서민의 얼굴을 보고 명확하게 답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가 이미 여러 여야 합의로 만든 민생 예산을 만약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사회민주당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각 정당과 함께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전국 3만 5천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표해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수년째 발바닥에 불나게 국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발의되었습니다. 여러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피해 보증금의 50% 또는 3분의 1을 보장해주자는 최소보장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주 국토교통위에서는 추가 예산 1천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1천억 원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의 50% 보장을 실현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중물 정도는 된다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안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도대체 무슨 논리로 반대하는 겁니까?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기재부 반대에 막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기재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딱 2년 전인 2023년 12월이 기억납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어려우니까 정부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지난 2023년 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혈세 낭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도와달라고 절규하던 평범한 국민에게 전세 사기는 사적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에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했던 민간 기업이 잠깐 어려워지자 한없이 관대해졌습니다. 기재부는 그때도 반대했습니까?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정직하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에 당부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기획위의 발표, 국정계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 구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소보장 예산안 확정으로 전세사기 해결의 첫걸음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세사기로 세상을 떠난 수십 명의 피해자와 3만 5천 명의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한탄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모두 나서주십시오. 지금 당장
여야 합의 처리안 전세 사기 최소 보장 예산 확정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에서 일하는 박효주라고 합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이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5년 윤석열 정부의 기형적인 예산 편성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에서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연평균 15.6%가 감소했고 감액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이를 만회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이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덜한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입니다. 여야가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합의한 것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주거 안정망을 극복하고 전세 사기, 기후재난, 주거비 폭등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 재산을 위협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300억 원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보이는 이 같은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기재부가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을 포기해 2천억 원의 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확대 등 부자 감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가로막는 기재부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보다 8,200억 원이 줄어든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문재인 정부 시기 연간 7만 호 공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이상 최소 7만 호 이상의 건설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하며 재정 확충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기재부는 더 이상 국회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전망이며 서민들에게 희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권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입니다. 기재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최소 보상 예산과 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24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청년 가구의 82.6%는 세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수 중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75%에 달합니다. 10명 중 8명의 청년이 보증금 미반환을 비롯해 짧은 거주기간, 불합리한 계약 과정, 임대인과의 분쟁 등 임차제도에 대한 불안을 일상적으로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불안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 또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1648호를 모집하는 LH의 2025년 매입임대주택 1차 정기 입주자 모집에는 10만 3,922명이 지원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86호 모집에 6만 5천 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해 2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54대 1, 2024년에는 122대 1이었는데 해가 지날 때마다 경쟁률이 배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해로부터도 오히려 치솟는 공공임대주택 경쟁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는 집, 2년마다 이사 고민 덜 해도 되는 집, 누수 수리 안 해주는 임대인과 수리수선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집, 안전한 집에 거주하고 싶은 세입자 청년들의 절박한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기재부는 가장 비협조적인 부처였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떼먹고도 주택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임대인과 싸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비협조적인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장된 특별법도 사실상 올해 6월 이후로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연장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렵게 얻어낸 여야 합의입니다. 기재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 세입자들의 구제기를 막으실 겁니까? 기재부는 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사용을 막는다면 미래에는 오히려 몇 배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 역시 기존 주택임차 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또 희생되기 전에 기재부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은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국정과제이며 무엇보다 안전한 주거 생활에 관한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이렇듯 반대하는 행위는 구조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방관하겠다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번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권리를 보장하는 1시간 사항에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마시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재부가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